자,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오늘도 바이오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가 주식시장에서 과연 바이오 기업 투자로 돈을 벌려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지 첫 번째 주제로 알아볼 거고요. 아마 알츠하이머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미국 FDA의 허가 약물 동향과 또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FDA 허가 받으면 주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분들 모셨는데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님과 함께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차홍선 대표님. 네. 투자해서 돈 벌고 싶거든요. 네.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서 좋은 수익을 얻으려면 어떤 분야에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까요? 예. 앵커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하고 항암제 기업을 투자해 올해부터 지금부터 계속 집중해 가시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 보면은 약간 잠깐 과거로 한번 돌아가면은 올해라는 전 세계 국내적으로 가장 많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던 분야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분야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큰 병이 창궐을 하니까 큰 약들이 주가가 실적 자체들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돌아가면. 근데 이제 두 가지 경우 보면, 항암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항암은 지금 현재 5년 생존율이 4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주로 면역항암제를 통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표적항암제를 계속 메꾸어 나가면서 이렇게 5년 생존율이 올라가면서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질병이 한 12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0%의 거의 치료가 안 되고 있는 분야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큰 병이 있으면 큰 약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큰 변화의 조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6월 7일 이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최초로 승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사도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 미국 FDA 가이드라인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가이드라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은 환자들이 이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들어가 있는 환자들보다는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약을 개발하는 방법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보니까 빅파마가 한 20개 됩니다. 한 200조에서 이상 되는 기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1년간 놓고 보면 주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다른 빅파마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항암도 항암이지만은 항암이나 면역 치료도 있지만은 알츠하이머 파이프라인을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기업 그렇게 분석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한 약 45% 다른 것들은 마이너스 10%까지 가는 기업도 있는데 이렇게 앞부분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방향이 지금 현재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플러스 항암제 쪽에 집중하시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차 대표님께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사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 자, 그럼 개발 기업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니까 돈 버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림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요거 이제 뒤에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계속 개발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왔지 않습니까? 실패를 해온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뒤에 이제 우리 조성기 기술 고문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1단계부터 6단계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면은 1, 2, 3단계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증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그다음에 타우라든지 이런 독성 단백질은 쌓여갑니다. 쌓여가는데 증상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 2, 3단계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5단계, 6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중증, 이제 그다음에 완전히 이제 환자 이제 치매가 많이 발현하는 그런 환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약들은 뭐냐면은
4단계, 5단계, 6단계의 이런 치매를, 그러니까 독성 단백질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를 제거할 수 있는 항체 약품을 투입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뇌세포가 많이 손상당하는 상태에서 약이 들어온 분들 이렇게 효과가 낮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FDA 가이드라인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이미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그 타우가 쌓이기 시작할 때 그 초기 단계 증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그런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할 때도 지금 이제 약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리고 첫 번째 그게 변화된 요인. 그러니까 중증에서 초기로 바뀌고 있다. 그런 약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크게 되고 있지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 독성 단백질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치매라는 게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신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염증이 발현하는 게 오히려 알츠하이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역시 또 그 당뇨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대사 질환에 관련된 그런 쪽이 아니냐.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연구 방향들은 그 중증에서 초기 단계로 가고 있고 복합적인 그런 쪽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염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존의 약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드럭 리포지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이 좀 올해 같은 경우나 내년 이렇게 순차적으로는 많이 출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알츠하이머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한 질병이고 지금 현재 항암이 한 150조인데 그걸 능가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시가총액만 한 1000조가 되는데 빅파마는 한 50조 올라간 기업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많이 예의주시해야 되는 시기, 그러면은 뭐 수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암에 걸려도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제는 삶의 질을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강혜경 고문님,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서요? 알츠하이머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결론부터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알츠하이머 그 질환으로 인한 그 사망률이 146%까지 지금 올랐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200년 동안 예를 들면 1900년도부터 지금 120년이죠. 1900년도부터 2000 최근까지 해서 왔었을 때 사망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봤었을 때 심장 질환이 있고요. 그다음에 뇌, 암, 뭐 이런 질환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표에서도 보시면 1950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심장 질환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병은 심장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줄어왔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알츠하이머로 인한 그 사망 원인 6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또 2000년부터 2018년의 데이터를 봤더니 가장 높았던 그 심장 질환은 지금 보면 7.8% 감소한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뇌졸중도 11.8% 감소. 그다음에 HIV로 알고 계신데 이 부분도 62.5%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질환에 있어서는 146%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모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단 대략 최근 한 18년 동안은 알츠하이머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그만큼 높아졌고 동시에 그로 인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도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은데, 증가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분야의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시급해졌을 것 같아요. 비용 부담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는 좀 예상은 하실 텐데 어느 정도일까라는 걸 이제 보는 건데요. 2018년하고 2030년을 좀 비교해 보면은 2018년에 이 관련 비용이 약 1000조 원에서 2030년이 되면 2,000조 원으로 증가할 것을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알츠하이머 그 질환 치료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들어가는 우리가 써야 되는 비용도 1,000조 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알츠하이머 연구에 많은 비용과 또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항암이나 타 질병 대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는 좀 적은 상태일까요? 예, 알츠하이머 이제 연구를 물어보셨는데 앞서서 이제 보신 게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인한 그 사망률 증가, 그 다음에 비용 증가 이렇게 두 가지 보셨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두 가지를 본 거에 대비 연구 수는 적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높게 나와 있는 게 항암이죠. 암에 대한 연구가 6,800건 정도 되고요. 당뇨가 430건. 근데 알츠하이머 쪽으로 보게 되면 170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사망률 증가나 비용 대비 연구가 굉장히 적다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다른 그 질환의 그 임상에 비해서는 이 임상 기간이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많이 그동안 도전을 해왔는데 임상에 있어서 많은 또 실패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또 이제 많이 실패 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원인, 기전 아직도 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차 대표님도 언급은 하셨지만 다양한 연구가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뿐만이 아니라 염증 관련해서 기타 등등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알츠하이머 그 치료제 수요는 많고 그런데 아직 그 연구는 적다. 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치료가 무한하게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는 이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표와 함께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이제 글로벌 그 빅파마의 파이프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실제 이제 IR 자료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 가능하십니다. 하나 이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임상 1상, 2상, 3상에서 보시면은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한 데가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한 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보시면 이제 고루 이렇게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항암 같은 경우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도 이렇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에서 32% 개선했다라는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알츠하이머 진단과 관련해서 미국 FDA 그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좋은 데이터를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 같은 경우도 임상 1상, 2상, 3상 고르게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주가가 상승한 이제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향후에도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이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제 경우에는 미국, 중국, 한국 이제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좋은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연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기업은 뭐 카사바 사이언스라는 되게 작은 기업들도 뜨거운 관심을 받아서 뭐 몇 배나 오르기도 했었고 바이오젠 같은 기업도 이렇게 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일라이 릴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포트폴리오 가운데 알츠하이머가 또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자 이런 기업들이 참 관심권에 있을 것 같은데 강혜경 고문님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셨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이 기업은 그동안의 동향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가총액 추이로 조금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앵커님께서는 몇 가지 바이오텍을 포함한
거를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 기업이 어딘지 알겠어요. 아, 네. 근데 예, 다른 이제 빅파마들하고도 이제 좀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식총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빅파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상승은 못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좀 상승을 했죠. 근데 여기에는 코로나19 그 치료제 관련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앞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보셨지만 알츠하이머 그 치매 관련한 임상들 그리고 항암 그리고 면역과 관련한 그런 파이프라인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또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다른 빅파마하고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봤었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미래 실적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좀 암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을 좀 매수하시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기업의 사례처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에 좀 높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고문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기술은 그간 어떻게 발전을 해왔나요? 예, 좀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도 잠깐 우리 대표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응집되는 게 문제다. 또 타우 단백질이 엉키는 게 문제다. 이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좀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한 20년 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신경세포 바깥쪽에 바로 바깥쪽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잘못 이제 응집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신경세포를 죽이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으면서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 후에 이제 그거 말고 또 타우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 안쪽에, 그러니까 섬유 안쪽에 이게 엉키면서 이제 섬유가 뒤틀어져서 엉켜서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이 주를 이루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두 단백질을 없애면 되겠다라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넣어주면은 항체가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하는 세포인데 글리알 셀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걸 제거해주면 끝난다. 이렇게 이제 집중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좀 다른 트렌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이론, 타우 이론으로도 지금 좀 불충분하다는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굉장히 알츠하이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여도 많이 했고요. 또 바이오마커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그 이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쪽에 이제 시도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특히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시냅스라든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자 이런 부분하고 물질대사 그러니까 즉 지질대사나 당뇨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면역이나 염증 반응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다. 이것까지 나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후성 유전체학이 발달하면서 관련된 APOE4 같은 유전자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통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진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 FDA에서 결국은 2018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매 상태가 증상으로 나타나야지 이제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는데 그 이전 단계를 치매 초기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임상 연구도 인정을 하겠다 해서 스테이지 1, 2, 3까지 나누고 그 후에 이제 치매가 나타나는 부분을 4, 5, 6단계 이렇게 이제 나누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이 많이 축적되고 타우가 축적되고 이런 거를 바이오마커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하는 프로토콜을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그 연구가 촉발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오 마커들을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그 진보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전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를 이용한 펫을 찍든지 아니면 타우를 염색시킨 펫을 찍어야지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뇌척수액이나 혈액에서도 타우나 이제 아밀로이드를 검출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방법들 때문에라도 이런 방법들도 결국은 연구를 굉장히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빨리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오늘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희 기술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